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넘기는 것을 대가로 러시아의 전투기나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받게 되면 한반도 안보에 현실적 위협이 가중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나 북한 모두 실제로는 현금 거래를 선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과 전투기를 제공받으려 한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평가에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 간에 충분히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에서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포탄이 부족한 러시아로선 품질이 좋지 않아도 북한산 포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mean, the Russians and the Ukrainians, for that matter, are, firing artillery rounds at a very, very fast rate. So I think 1 million artillery shells probably wouldn't last more than a couple of months at current rates of expenditure. So I would expect that, additional shipments would take place. 테렌스 로리그 미국 해군 전쟁대학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군사 지원을 할지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부품과 연료가 부족해 비행훈련조차 힘든 북한에 신형 전투기와 관련 기술을 넘긴다면 안보상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if that in fact happened, that would be a big issue because one of the elements that is always part of a calculation of North Korea's conventional capability is that it has a fairly large number of fighter aircraft, but a lot of them are old and they lack spare parts, they lack fuel. 독일 국방부 미사일 프로그램 고문을 지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러시아의 위성 발사 기술 전수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1, 2차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에게 러시아가 특정 부분의 기술적 조언을 한다면 3차 발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위성이나 미사일, 전투기 등 핵심 분야의 첨단 기술을 넘겨줄 경우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러시아는 현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크며 북한도 환영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And we're already seeing North Korea closing down embassies. They closed down the Spanish embassy, I guess, and several African embassies and things like that, which suggests that they're having resource and funding problems. 고스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실제로는 현금을 받지만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는 것처럼 대내외적으로 과시를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국제사회는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북러 간 자금 흐름을 주시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외에 대남 타격용 무기 중의 하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군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자는 2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122mm 방사포탄과 152mm 포탄 T계열 전차 포탄뿐만 아니라 대남 타격용 무기 중 하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현재까지 북한 낮은 항을 통해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는 모두 2,000여 개로 추산되며 여기에 152mm 포탄을 실었다고 가정하면 100만 발 이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 정황은 작년부터 파악됐고 러북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8월부터 양국 간 선박 운항 주기가 단축돼 10월 이후로는 사나흘 간격으로 서너 척이 오갔다며 미국과 한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집중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무기 지원 대가로 식량과 유류 등을 우선 지원받고 향후 러시아와 군사기술 이전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 지원, 연합훈련 등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가 노획한 우크라이나의 서방 무기를 북한이 요구한 것은 서방의 무기가 한국과 비슷해 거기에서 정보를 뽑아내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러북간 불법 무기 거래 정황과 북한과 하마스의 연관성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은 유사 입장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억제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미국 주재 조현동 한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조현동 대사는 1일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한국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8일 방한 등의 계기에 이루어질 양국 간의 북한 관련 협력 의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조 대사는 또 최근 미군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의 부산 입항과 핵무장이 가능한 미군 전략폭격기 B-52H의 한국 착륙, 한국 대표단의 미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III 시험 발사 참관 등이 이루어졌다고 소개하고 핵 3축 운용 현장에 한미가 함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은 미한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장을 방문해 적이 도발할 경우 원점과 지원 세력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김 의장이 2일 공군작전사령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해 공중전력의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으며 적의 기습적이고 무모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적 도발 시 즉각 출격해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까지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제31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취임한 강신철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죽음을 불사할 각오로 전쟁의 위험 앞에 망설이지 않아야 한다며 그럴 때 우리는 전쟁을 억제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미연합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새로운 우주시대에 걸맞는 양국 간 외교, 안보,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서울에서 우주포럼을 개최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6일부터 이틀간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해 양국 정부, 기관 당국자와 우주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해 우주외교 협력 방안과 우주 탐사 협력,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경제 협력을 아우르는 의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포럼은 지난해 제3차 미한 민간우주대화 당시 우주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과 공조 증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여성 우주비행사였던 마샤 이빈스 씨와 한국천문연구원의 황정아 박사를 초청해 우주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한 대담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동해에서 발생한 북한 선박 표류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남북 연락 채널을 신속하게 복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7일 이후 북한의 일방적인 연락 채널 중단이 210일째 지속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연락 채널은 선박 조난과 재난, 재해 등에 따른 통보와 협의의 필수적인 채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명이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남북 간 연락 채널 유지는 인도적 사안이라며 긴급 상황에서 상호 조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연락 채널을 복구하고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판문점 채널과 동해, 서해, 군통신선 등 3개의 연락 채널을 유지해오다가 지난 4월 7일 북한이 갑자기 통화에 불응했고 이후 통일부와 한국군은 남북 간 합의에 따라 매일 2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